또 짚어볼 사안이 이겁니다.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 중에서 드물지만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FDA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교수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심근염,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데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접종을 해보니까 젊은 분들, 30대 이하의 젊은 분들에서 특히 심근염 발생이 생각보다는 높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처음에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국 정부 당국이 화이자를 검토를 했었고 또 기술적으로 유사한 모더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한 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는 아예 이제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근염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관찰,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근염이 생긴 사람들이 비교적 경증을 앓았고 쉽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팩트. 예, 쉽게 치료가 됐으니까 다 경증을 앓았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들 이 방송 프로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문을 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러시아나 중국 백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레포트한 적이 없습니다. 경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투명한 사회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 문구가 새겨져도 전 세계 시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품질뿐만 아니라 백신을 만든 국가의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것은 여태까지 얘기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면서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첨가하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다 경증이고 쉽게 치료됐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심장은 단지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법 긴 기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의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천성 심장에 대한 기형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연령대, 30대 이하의 연령대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또는 선천성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심근염을 유발했을 때의 합병증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염이 빨리 발견이 되고 조기 치료가 되면은 굉장히 경증에 거칠 수 있지만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상당히 심각해지게 될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국이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 심근염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라 그럴까요?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은 설대우 교수님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제안을 하셨고 이제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수능 100일 전쯤에 고3 학생들에게 접종 실시하는 화이자 거예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잠시 좀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제가 미리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0대 남성일 경우에
이 신근염 발생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세 이하는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18세 고3들인데 지금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8월 중에 고3 학생들에게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전부 접종할 계획이었었는데 만약에 10대 남성들일수록 신근염 발생률이 좀 높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린 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심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리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 수능 보기 직전에 한 2,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예. 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치유가 안 되고 또 후유증이 계속 남을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이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져야 되고 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 제가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화이자, 그 고3들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2차 때 이상 반응이 셉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3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세게 와가지고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 이상 반응 후유증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면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신근염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 교수님 의견도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설 교수님 의견은 저희가 내일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